네, 우리 생활 속에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 풀어보는 시간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유한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이 이제 가을가을해졌어요. 그렇죠? 좀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질문도 저희 오픈 채팅에 올려주시면서 변호사님 기다렸거든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풀어볼 사연은 최근에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건이 일어나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한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가 아이들에게 좀 손찌검을 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원장은 또 CCTV를 일부 편집하고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문제가 돼서 현재 네.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안타까우시고 공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해당 영어 강사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는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요. 네. 등을 때리거나 꿀밤을 때리거나 팔을 억지로 잡아 끄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아이를 장시간 이제 어떤 공간에 방치하고 있거나 가둬두거나 이런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사의 경우에는 아동 을 돌보는 그런 학원이나 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네. 본인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게는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7,500만 원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쵸. 네, 선생님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네. 학대했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했거나 학대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은폐하기 위해서 CCTV를 조작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형법상 처벌을 받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원장에 대한 처벌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있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아이들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대다수의 많은 선생님들, 네. 원장님들께서 애 많이 쓰시고 그쵸.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계시는데 이런 극소수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좀 허탈해 하실까 봐 네,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애쓰시는 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인 분인데요. 남편이 제가 가정주부라서 저에게 양육권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혼 경제권이 뭔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이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 말씀은 100% 아닙니다. 맞지 그쵸. 않습니다. 네네네. 네, 양육의 문제는 경제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육은 아이의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녀의 복리라고 하면 자녀의 복지나 이익을 말하는 건데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양육 환경에 이제 좀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와의 애착 계속 형성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양육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양육권의 기준은 일단 자녀가 좀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에는 보통 아이와 이제 애착 관계, 보통 엄마들이 많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주로 돌보는 양육자 있잖아요. 주 양육자. 네. 예, 주 양육자가 이제 양육권을 갖기가 쉽고, 아이가 이제 13세 이상이 된다든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나이다 하면 가사 조사 등을 통해서 아이의 네.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 연말연시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술자리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술자리 하시고 나서 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인데 아침에 전날 술을 잔뜩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장을 위해서 출장길을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네. 예, 그 단속에 아침에 아, 걸렸다고 예, 예. 합니다. 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대충 깼다 생각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셨고 술 마신 직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난 안 걸리겠지 생각을 했지만 숙취운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네.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네.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음주운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초범과 재범. 그다음에 차라리 내가 술을 마셨는데 차라리 음주 측정 거부를 해버릴까? 이런 마음 먹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재범 이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초범의 가장 높은 수위보다도 음주 측정 거부죄의 처벌이 네.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은 예. 절대 하지 마시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을 안 안 하셔야 하는 되는 거죠. 건데 네, 그래서 초범과 재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처벌 수위도 다르고 면허 취소되는 것도 초범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가 재량 행위라고 해서 네. 취소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인데 네. 반면 재범하거나 아니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무조건 취소가 됩니다. 면허가 무조건 취소가 되고 재범 이상인 분들은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셨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초범인데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네. 내가 반드시 운전을 해서 나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면허 취소 결정문을 받으시면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1% 이상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니거나 그다음에 5년 이내에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없거나 초범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네, 생업을 위해서 운전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불복하셔서 좀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술자리에서 꼭 차 두고 가시거나 아니면 대리기사님들 부르셔야 될 것 같고 숙취운전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연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또 모임 많으실 텐데 절대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